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이 심서방 심연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울산시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더욱 우렁찹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울산 성신고등학교 친구들이 울산시대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나저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많은 척 좀 해주면 안 돼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2009년생이죠?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10년 전에 1999년도에 KBS 개국 콘서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바나 아침 빰바이야 가스통비 토라발 싹꽁트 바람이 나이지리아 마마스탄 오늘 성신고등학교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이 왔다. 선생님 하늘에서 성신이 내려와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해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해요. 땀나. 심서방이 준비한 웃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꼽 잡을 준비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서 소개하는 화제 코너 이영서 캐스터, 이영서 누나.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이제 2026년 5월도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폭증입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전기차 출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조금 예산이 예정보다 빨리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울산시는 추가 국비를 확보해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철거입니다. 울산 북구가 해안 상책로 쉼터를 장기간 차지하고 있던 텐트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구청은 철거 전 사전 계고, 자진 철거 안내 등의 절차를 밟았지만 텐트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직접 철거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오마이 줄리아 정영님, 당신을 위해 내가 준비했어. 이 맹구 마음만큼이나 넓은 울산 바닷가. 내 마음 몽돌 역시 더울 땐 바다가 최고지. 나 더위 먹었나 보다. 그런데 잠깐만, 여름도 아닌데 여기저기 쳐져 있는 저 텐트들은 뭐지? 저 텐트는 얼마나 오래됐으면 색깔이 다, 저거 원래 하얀색이었었는데 회색으로 바뀌었네. 저 텐트는 찢어진 것도 있네. 못 살아. 저 안에 정영님 심연섭 있다. 메롱 얼레리 껄레리. 근데 울산 바다 경치는 좋은데 흉물이다. 흉물 진짜. 뭐라고요? 저렇게 몇 년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구청 철거 지시에도 꿈쩍하지 않는다고라. 김상충 형, 잠깐 이리 와봐. 그런데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 강제 철거입니다. 구청이 철거에 나선다니 저 신맹구도 가까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한 방에 아주 그냥 확. 그런데 확 그냥. 이 형 진짜 말 더럽게. 저리 가, 내 순서니까. 여보세요, 양심의 텐트 친 이 씨 발라 수박아, 제발 이러지 맙시다. 헤드뱅 한번 맞아볼래? 헤드뱅. 오마이 정영님, 아이볼 좀 같이 먹자고. 거의 먹었나. 네, 올 여름엔 알박기 텐트 없는 쾌적한 울산을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전달할게요. 이번 주 1위는 반토막입니다. 올해 울산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요. 반토막 난 현장 체험학습의 실태는 잠시 후 조혜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오늘은 길 가다 한번 주워 와봐슈.
아, 길 가다가 주웠다니. 요즘 뭘 다 갖고 오시나 봅니다. 네. 아, 관련 소식 유머가 날로드는 우리 조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힌트는 어쩌다 독박 책임입니다. 오늘 주제를 단어 하나에 함축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요. 이 어쩌다라는 부사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독박 육아 아니고요. 독박 책임입니다. 아, 독박 육아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독박 책임. 아, 좀 약간 두렵기도 한데 왠지 제가 다 억울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 소풍 없는 학교 반토막난 현장 체험 학습 요것과 관련이 있는 이 힌트입니다. 아, 현장 체험 학습이면은 수업의 연장이긴 해도 일단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학창 시절 제일 신나는 추억 중에 하나인데 네,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현장 체험 학습에는 물론 이 체험 학습도 있겠지만 소풍이라든지 수학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숙박형 프로그램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한창 봄이니까 일산 학교에서는 봄 소풍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토막 났다고 하니까 참 그 실태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네, 바로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학급별로 따로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이 아닌 교사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울산 전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1일형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하는 초등학교는 76곳, 올해도 68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실제 교원단체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법적인 안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50명당 1명꼴이던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늘렸지만 구체적인 안전지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요원도 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내려달라고.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말 그대로 울산의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않을 정도로 네. 분위기가 몹시 위축이 됐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교사가 독박을 쓰기 때문이다.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이 얼마나 크길래 이 지경까지 됐을까 싶은데요. 네,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각인된 바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2년 11월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네. 이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로 그 수학여행을 떠난 초등학생이 이 주차 중이던 버스에 치여서 그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담임 교사가 이 주의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속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3년 만인 작년 11월에 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2년 뒤면은 이 금고형이라는 거는 자동 소멸이 되지만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는 결국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아, 얼마 전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기름에 물 붓는 결과를 좀 나왔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네. 라고까지 했던 것 같은데 교원 단체들 반발이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이 안전요원을 더 뽑아서라도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 반면에 교사들은요, 이 지금의 문제의 본질은 이 안전요원을 더 뽑는 게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 그 교사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그런 책임을 지어지는 바로 그 현실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대통령이 마침 등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참에 아주 공론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간담회를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열었는데요. 이 참고 참아온 교사들이 울분이 퍽 하고 터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학생들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초등교사 우리 동료 교사께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은 무려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차량 점검부터 음주 측정까지 교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는 자유로워야 하고 소송 자체를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합니다.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이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교사들에게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문제가 뭐 한 가지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고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중한 업무, 억지 민원, 그리고 고소 고발 이렇게 3종 세트가 항상 체험 학습에 뒤따라 다니기 때문인데요. 이 출발하기 전부터 학부모들한테 민원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게 옵니까? 뭐 오늘 비가 오는데 왜 갑니까? 뭐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꼭 가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혼자서만 자서 둘이 같이 못 자는데 우리 아이의 잠자리는 좀 따로 마련해 주세요. 뭐 이런 민원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학부모분들도 대다수라고 해요. 이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 분은 이제 아주 극소수지만 한 학급에 한두 명만 이런 분이 계셔도 이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얼마나 그렇다는 건가요? 네, 장소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려면 뭐 업체도 많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전세버스다 뭐다 해서 그런 업체 선정, 그리고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뭐 실시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짜고, 그다음에 또 남은 예산을 또 보고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교사들이 또 해야 하고요. 그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아까 뭐 방송에서도 봤지만 한 2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뭐 200페이지 중에는 뭐 이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등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 강제하지 말라고 울분을 토했군요. 네.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법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뭐 어차피 이번에 대통령도 등판을 했겠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이 교사 책임 면피의 기준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교권과 관련된 이 국가 소송 시스템을 만들어 주던지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학부모님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물론 내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극소수 부모들의 어떤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또 체득해야 되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소중한 기회마저 빼앗기는 건 아닐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슈? 네, 맞습니다. 조맹순 기자, 이슈 또 이슈? 이슈 또 이슈 말을 날이 없거든요. 네. 참고로 우리 조 기자님 고향 충청도 아니고요. 네, 밀고 울산 있습니다. 토백입니다. 네. 궁금해서 현기증이 나는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아이템은 태화강 잉어의 역주행입니다. 요즘 태화강 국가정원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잉어의 산란 그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강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수초가 좀 풍성하다. 그리고 수심은 좀 얕다. 그런데 팔뚝만한 잉어들이 퍼덕거린다. 그러면 10중 8구 잉어들의 산란 장면입니다. 혹시 심서방 또 보셨슈? 보고 싶죠. 산란이라면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순간이잖아요. 산란.
아, 제가 그때 입맛을 다친 게 참 미안해집니다. 아, 잉어 보니까 잉어찜이나 한번 먹을까 그랬는데 그런데 잉어도 연어처럼 강을 거슬러서 산란하다는 걸 여러분들 몰랐죠? 처음 들었죠? 오, 네, 처음 저도 들었어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산란기에 맞은 잉어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퍼덕퍼덕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잉어 산란철입니다. 이 산란할 수 있는 어른 잉어가 되려면 부화한 지 3년에서 5년이 지난 이 성체여야 하는데요. 이때 크기가 팔뚝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이 보통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서너 마리가 이 죽자사자 따라다니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컷이 수초 근처에 알을 딱 낳으면 수컷들은 알을 수정하기 위한 방정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필사적으로 꼬리를 막 퍼덕거리는 겁니다. 아, 저도 태화강 산책할 때 봤는데 저 사람이 수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게 저 퍼덕퍼덕 요란한 거 했더니 다 이유가 있군요, 잉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암컷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게 자기가 산란한 알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수초에 잘 딱 붙게 하기 위해서 또 꼬리를 퍼덕퍼덕 아주 힘차게 퍼덕거리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네, 그런데 이 보이기에는 굉장히 요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거 잉어끼리 싸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돌을 던져서 말린다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네. 야, 싸우지 마!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런 장면을 보실 때는 조용히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잉어가 역주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연어처럼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잉어가? 노노, 잉어는 네.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른데요. 뭔데요? 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요. 이 주식 용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위험은 크지만 네. 강상류 쪽으로 갈수록 새끼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 상류는요, 일단 하류보다 수온이 높죠. 그리고 수심이 얕죠. 그리고 수초가 풍성하죠. 그래서 치어들이 숨어서 살기에 아주 환경이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물을 역류해야 되는 거니까 힘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식자들조차도 이 상류까지는 잘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 내 한 몸 부서져도 자식만큼은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쵸.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뭐 스승 얘기, 뭐 부모 얘기 다 나옵니다. 아, 미물인 줄 알았던 잉어도 똑같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산란이 끝나면 잉어는 어디로 가? 어떻게 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연어는요, 산란을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강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 회귀를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산란한 직후에 기력이 다해서 죽거든요. 생애 딱 한 번 이 산란을 하는데 잉어들은 매년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산란이 끝나면 야,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다시 강 하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와, 똑똑한 친구들이네. 오늘은 잉어의 은밀한 사생활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울산 태화강이 연어, 황어, 숭어, 잉어까지 많은 생명이 잉태되는 생태계 보고라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잉태. 다음 순서는 우리 혹시 심서방 아니겠습니까? 힘내슈. 아, 난 늙은 잉어예요. 아, 그렇습니다. 울산 사위가 아니고 이제부터 울산 잉어군요. 알겠슈. 네, 조혜정 기자와 함께한 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혜정 기자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